혹시 스트레스 받을 때 자신도 모르게 초콜릿 같은 거에 손이 가거나 아니면 잠깐 시간 때우려고 스마트폰 봤는데 막 정신 차려보면 몇 시간 지나 있고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이런 끊기 힘든 습관이나 어떤 갈망의 순간들 오늘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드슨 브루어의 책이죠. 중독은 뇌를 어떻게 바꾸는가. 이 책의 한국어판 발췌본을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 뇌가 도대체 어떻게 이 습관과 중독에 빠져들고 또 어떻게 하면 좀 헤어나올 수 있을지 이걸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뭐 담배나 음식 같은 고전적인 중독 문제부터 시작해서 요즘 문제인 스마트폰 또 심지어는 뭐 사랑이나 특정 생각에 대한 중독까지 정말 다양한 갈망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뇌과학이랑 마음 챙김 관점에서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겁니다. 이 자료들 속에서 이 중독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보상 기반 학습, 이게 뭔지, 그 놀라운 힘을 좀 이해하고요. 그리고 왜 맨날 우리가 의지 외치는데 그 의지력만으로는 부족한 건지, 또 마음 챙김이라는 게 어찌 보면 좀 의외의 해결책인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핵심 통찰을 뽑아내는 겁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여러분 일상에도 적용될 만한 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보상 기반 학습 루프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그렇죠? 네, 아주 기본적이죠. 신호, 오면, 행동하고, 보상받고. 예를 들면 스트레스 받는다, 신호? 그럼 뭔가 막 먹어요, 행동? 그럼 기분이 잠깐이라도 좀 나아지잖아요, 보상. 네, 그렇죠. 이게 몇 번 반복되면 뇌가 이걸 딱 기억하는 거죠. 이거 괜찮네 하면서 자동으로 길이 나버리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를 얻는지, 어떤 상황이 위험한지 이런 걸 배우는 근본 원리거든요. 그때 이제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관여해서 이거 중요해, 기억해 이런 신호를 보내면서 그 행동을 더 하게 만들죠. 강화시키는 거예요. 도파민이 거기서 역할을 하는군요. 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강력한 학습 시스템이 생존에 꼭 필요한 좋은 행동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운다거나 밤에 막 폭식을 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명백히 나한테 해로운 행동까지도 똑같이 학습하고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뇌가 이게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구분을 잘 못하고 일단 보상만 느껴지면 그냥 따라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게 바로 중독의 함정이 시작되는 지점이고요. 자료에 나오는 스키너 상자 실험 같은 그런 고전 연구들이 바로 이 원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네. 중요한 건 딱 하나. 보상이 느껴지면 뇌는 그 행동을 또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놀라운 게 그럼 이 원리가 무슨 약물이나 알코올 이런 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행동에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다듬식 땡기는 거 아니면 소셜미디어 들어가서 좋아요 몇 개 받았나 계속 확인하는 거 심지어는 어떤 걱정거리를 계속 곱씹는 거 이것까지도요? 네, 가능합니다. 책에서 저자가 루브르 박물관 갔는데 모나리자 앞에서 사람들이 작품 감상은 뒷전이고 다들 사진 찍어서 올리기에 바쁘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아, 네, 봤어요. 이것도 어쩌면 그 인정 욕구나 공유라는 그런 사회적 보상을 좇는 현대적인 어떤 보상 기반 행동 패턴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주변에서 진짜 많이 듣는 말이 있잖아요. 아유, 의지가 약해서 못 끊는 거지. 그냥 딱 끊으면 될 걸 왜 그래. 이런 말들. 네, 흔하죠. 근데 저자는 여기서 되게 단호하게 얘기해요. 중독은 그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다. 뇌 자체가 잘못된 학습을 통해서 변해버린 상태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환자들 이야기도 보면 머리로는 이게 나한테 얼마나 해로운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 없으신가요? 이거 진짜 아닌데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그런 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중독은 그냥 뭐 습관이 좀 안 좋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뇌 구조나 기능 자체가 변하는 걸 동반해요. 뇌가 변한다고요? 네.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 보상을 계속 줬다 보면 우리 뇌에서 계획 세우고 판단하고 충동 억제하는 역할, 약간 이성적인 관제탑 같은 역할을 하는 전전도피질 기능이 약해져요. 힘이 빠지는 거죠. 그 대신에 더 원시적이고 즉각적인 보상이나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좀 오래된 뇌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 영역들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이성의 목소리가 잘 안 먹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관제탑이 약해지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개념이 기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이라고 부르는데, 뒤에 매니언. 네. 이걸 뭐 쉽게 말하면 우리 뇌가 약간 멍 때릴 때나 아니면 자기 생각에 막 빠져 있을 때 활성화되는 네트워크예요. 우리가 뭐 딴 생각하거나 과거 후회하고 미래 걱정하고 이럴 때요. 아, 저도 모르게 그럴 때 많은데요. 그렇죠. 근데 연구들을 보면 이 DMN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될수록 어떤 갈망이라든지 아니면 불행감 같은 거랑 관련이 깊다고 나와요. 중독 상태인 분들은 이 DMN 활동이 좀 필요 이상으로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지만으로 이걸 끊으려고 하는 건 이미 좀 작동 방식이 달라진 뇌에 그냥 맨몸으로 부딪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실패하기 쉬운 거였네요. 그렇죠. 시스템 자체가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저자 자신도 젊었을 때 불안감이나 공황 발작 같은 걸로 되게 고생했던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오히려 이런 뇌과학 연구나 마음 챙김에 더 깊이 파고들게 된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네, 맞아요. 본인이 직접 겪었던 고통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더 뭐랄까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의지력으로 싸우는 게 정답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 강력한 중독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바로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예요. 네, 마음 챙김. 근데 이게 그냥 뭐 편안하게 명상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죠. 존 카바찐이라는 분의 정의를 빌리면 현재 순간에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게 어떻게 그 강력한 중독이랑 싸우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건지 약간 좀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핵심은 이겁니다. 갈망이 올라오는 그 순간과 그 갈망을 해소하려는 행동 사이에는 거의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거의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죠. 그렇죠. 근데 마음 챙김은 바로 그 연결고리를 알아차림을 통해서 일단 끊어내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호기심이라는 돋보기를 딱 들이대는 겁니다. 호기심이요? 네, 예를 들어서 담배 생각이 막 간절하게 나요. 그럼 보통은 미치겠다 피워야 해 하면서 막 담배를 찾잖아요. 네. 근데 그 대신에 잠깐 멈춰서 와, 이 갈망이라는 느낌 지금 내 몸 어디에서 느껴지지? 가슴이 좀 답답한가? 입안이 바싹 마르나? 아니면 이 생각은 또 얼마나 강렬한 거지? 이렇게 마치 제3자가 관찰하듯이 보는 거예요. 아, 그냥 느껴보는 거군요. 네, 중요한 건 판단 없이 나 또 이러네 이런 비난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명확하게 보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놀랍게도 뇌가 스스로 배워요. 뇌가 스스로 배운다고요? 네, 담배 피우는 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막 황홀하게 좋은 건 아니네? 오히려 피우니까 입맛도 없고 냄새도 별로고 피곤하니까 괜히 죄책감만 드네? 이런 식으로요. 실제 경험을 통해서 그 행동의 진짜 보상 가치를 다시 평가하게 되는 거죠. 아, 기대했던 거랑 현실이 다르다는 걸 깨닫는 거군요. 그렇죠. 기대했던 어떤 환상적인 보상이 아니라 좀 실망스러운 현실을 뇌가 직면하게 되면서 그토록 강력했던 신호, 행동, 보상의 고리가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거예요. 힘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갈망의 실체를 명확히 알게 됨으로써 그 힘을 빼는 방식인 거죠. 와, 이게 막 싸워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뇌가 스스로 재학습을 한다니.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네, 상당히 다른 접근이죠. 자료에서도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RAIN이라는 기법을 소개하잖아요. R, recognize, 알아차리게. 아, 지금 갈망이 왔구나. 네. A, accept 또는 allow, 수용하기. 이 느낌을 막 밀어내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있음을 허용하는 거.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죠. I, investigate, 탐색하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몸이랑 마음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관찰하는 거. 네,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리고 마지막 N이 note, 이름을 붙이거나 non-identification, 동일시하지 않기. 아, 이건 갈망이구나 하고 이름을 붙여주거나 이건 그냥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일 뿐이지 이게 곧 나는 아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 맞습니다. 그 알아차림이죠. 이 레인 기법을 활용한 저자의 금연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일반적인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보다 이 마음챙김 훈련을 한 그룹의 성공률이 2배나 높았다면서요? 네, 상당한 차이죠. 이건 뭐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라고 보긴 어려운 결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 변화가 실제로 뇌 활동의 변화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fMRI 같은 뇌 영상 연구들을 보면요. 마음 챙김 훈련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 모드 네트워크 DMN, 특히 나에 대한 생각에 깊이 관여하는 후 대상 피질 PCC 같은 영역의 활동을 좀 줄여주는 걸로 나타나요. 아, DMN 활동이 줄어드는군요. 네, 쉽게 말하면 나 하면서 자기 생각에 계속 갇혀서 갈망을 키우는 그런 뇌의 활동 패턴을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저자가 직접 진행한 실시간 fMRI 뉴로 피드백 실험인데요. 뉴로 피드백이요? 네, 참가자들이 화면을 통해서 자기 뇌 활동 상태, 특히 그 PCC 활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명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스로 그 뇌 활동을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자기 뇌 활동을 직접 보면서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고요? 네, 이건 우리가 마음 챙김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이 책이 더 매력적인 건 이런 담배나 음식 같은 좀 고전적인 중독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고민거리들까지 다룬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현대적인 문제들. 대표적인 게 바로 스마트폰이랑 소셜미디어 중독이죠. 이거 정말 심각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 좋아요 알림 하나, 새 메시지 왔다는 그 작은 표시 하나가 어떻게 우리 뇌의 그 보상 버튼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누르는 건지 그 설명하는 부분을 읽어보면 정말 좀 섬뜩할 정도예요. 저자는 이걸 즉각적인 보상과 처벌이 막 주어지는 인스턴트 카르마 머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정확한 비유죠. 특히 스마트폰 앱들이나 소셜미디어는 간헐적 강화라는 원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해요. 간헐적 강화요? 네, 슬롯머신처럼요. 언제 보상, 그러니까 뭐 좋아요나 새로운 글 같은 게 나올지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계속 확인하게 되고 더 깊이 빠져들게 되죠. 아, 그래서 계속 보게 되는구나. 네. 자료에서도 나오잖아요. 페이스북 사용 시간이 길수록 오히려 행복감은 낮아지고 또 소셜미디어에서 남들이랑 자꾸 비교하면서 우울감을 느낀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 네, 맞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결국 수천 년 동안 우리 몸에 새겨진 그 원시적인 보상 학습 시스템이 현대 디지털 기술이랑 만나면서 어떻게 오작동하고 우리를 취약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중독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것도 참 흥미로웠어요. 낭만적인 사랑에 막 빠졌을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이 코카인 같은 약물 중독 상태일 때랑 상당히 겹친다는 연구 결과예요. 심지어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지 이걸 뇌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자 본인의 어떤 연애 경험담을 솔직하게 녹여낸 부분도 좀 인간적으로 다가왔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게 생각 중독. 특히 그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 빠져드는 반추, 루미네이션. 이것도 놓칠 수 없는 주제죠. 아, 반추요? 곱씹는 거. 네. 이게 우울증이나 불안의 아주 핵심적인 증상이기도 하고요. 자료에 나온 올림픽 허들 선수 롤로 존스 얘처럼 단 한 번의 실패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 이것도 일종의 생각 중독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여기서도 역시 마음 챙김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괴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 자체랑 막 싸우거나 거기에 빠져드는 대신에 그냥 또 그 생각이 올라왔네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단지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일 뿐이지 그게 곧 나는 아니다 이렇게 동일시하지 않고 거리를 두도록 도와주는 거죠.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 지점에서 보면 칸트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불교의 연기사상 같은 아주 오래된 지혜들이 최신 뇌과학의 발견과 어떻게 딱 만나서 서로에게 통찰을 주고받는지 그런 걸 발견하는 재미도 좀 있고요.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드슨 브루의 책 발췌본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중독이라는 게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의 아주 근본적인 보상학습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길들여진 결과구나. 이걸 정말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메커니즘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담배부터 스마트폰, 심지어는 사랑이나 우리 자신의 생각까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갈망들이 사실은 다 같은 뇌 메커니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바로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어떻게 이런 나쁜 습관에 길들여지는지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하고 또 희망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이 중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내요? 네, 바로 알아차림과 호기심이라는 힘이죠. 그 갈망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혹은 뭔가 습관적인 행동을 하려는 바로 그 찰나에 스스로를 비판하거나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이건 지금 어떤 느낌이지? 하고 순수한 호기심으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는 것. 네. 이 단순해 보이는 행위가 뇌가 스스로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게 만들고 더 이상 나에게 효과적이지 않은 그 오래된 습관의 족쇄를 풀도록 돕는 정말 놀랍도록 강력하고 또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방법. 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온갖 유혹과 방해 요소가 넘쳐나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주의력을 되찾고 좀 더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열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잠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혹시 나도 모르게 거의 자동 조정 모드로 반복하고 있는 그런 행동 패턴은 없을까? 예를 들면 무심코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순간, 나도 모르게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혹은 어떤 특정 걱정에 계속 사로잡히는 그런 순간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행동 뒤에 내가 정말로 얻고 있다고 믿는 보상은 과연 무엇일까? 그 보상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어떤 판단도 내려놓고 마치 처음 보는 어떤 신기한 현상처럼 순수한 호기심의 눈으로 그 순간의 내 경험을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네, 이 질문과 함께 잠시 머물러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